안녕하십니까, 백설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장전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사이 말을 바꿨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변경했는데요. 그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는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1.91% 크게 올랐습니다. 28,000선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7월 중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74% 급등하며 3,419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8% 크게 올라주며 11,364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바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인 밤 10시쯤 트위터를 통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 항목의 추가 경기 부양책 도입을 촉구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항공사 인건비 지원금과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또 현금 지급 등의 법안도 서둘러 도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과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항공사 지원 부양책을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단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일부 부양책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연준의 의사록도 공개됐습니다. 9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자산 매입 정책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추가 경기 부양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연준 위원들도 추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향후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를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는지를 더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자산 매입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불분명한 대선 결과보다는 바이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도 예정돼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90분입니다. 부통령 후보 사이의 토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토론 내용보다는 토론 무대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간밤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라이 릴리가 FDA에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환자와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제를 투여하면 플라시보를 투여한 환자군에 비해 입원율이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치료제도 렘데시비르처럼 회복한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으로 제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투약한 미국 제약회사 리제네론의 의약품도 같은 개념의 치료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곧 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아마존 주식을 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JP모건 애널리스트인 더그 엠무스는 이번 행사로 아마존이 2019년에 53억 달러보다 약 42% 증가한 7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프라임데이는 평소인 7월 중순보다 약 3개월 정도 늦어졌는데요. 올해 프라임데이는 4분기 내내 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와 관련한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준 범위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주식 보유액 기준은 계획대로 3억 원으로 낮추되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공분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기존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당 등급과 전망을 유지한 건 2012년 9월부터입니다.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서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하락했습니다. 0.06% 소폭 하락한 93달러 62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하락한 1,158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57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약 1시간 전 8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8월 경상수지는 65억 7천만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가는 상황인데요.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국내 전자업계 쌍두마차인 양사 모두 깜짝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의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LG전자는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원 중반대, LG전자는 1,000억 원대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와 7% 오른 수치입니다. 오늘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를 조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와 보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보험회사가 위원회에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가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서 조사합니다.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태바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10월의 두 번째 목요일인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되니까요. 장중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 시장은 오늘까지 휴장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